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말잇기 앤드리스 끝말잇기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시고 재밌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재미가 없어도 격려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편에서 겨울철 철새 쭉 넘어와서 정철 철가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은 철가방에서 시작할 겁니다. 철가방으로. 자, 철가방의 끝말잇기. 자, 방으로 시작해야죠. 방. 자, 방정환 하겠습니다. 제가 이 끝말잇기 하면서 역사도 배우고 시사 상식도 배우는 그런 알찬 시간을 가져보자고 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에 해당되는 위인이라든지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말입니다. 철가방 방정환이라 하겠습니다. 방정환 선생님 되겠습니다. 방정환이 무엇이냐? 소파 방정환 선생이죠.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시죠?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라고 어른이가 아니라 어린이라고 아이들을 그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의 사위는 윤구경 할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그 90이 넘은 나이로 정정하시다가 돌아가셨던 반달리 있죠. 푸른 하늘 은하수. 방정환 선생님은 일제시대 사람이고요. 윤구경 할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따님이랑 결혼하셨고, 그 다음은 그 반달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족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그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그 동요 반달을 지으신 분이죠. 윤구경 할아버지의 장인이 되시겠습니다. 방정환 환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환전이라 해보겠습니다. 환전이 뭐냐? 돈을 바꾼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고, 또 미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꾸고 하는 이런 거, 돈을 바꾼다, 환전이죠. 그런 뜻입니다. 전으로 시작되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전두환도 있고, 전우치도 있고, 전우치로 해보겠습니다. 전우치. 홍길동전식으로 전우치전이라고 옛날 조선시대 때 옛날 고대 소설이 있거든요. 전우치전. 그게 주인공이 전우치입니다. 전우치. 조선 중기에 홍길동전은 최초의 한글 소설로서 허균이 지은 겁니다. 자, 전우치 치로 시작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치약하라고 했습니다. 치약이 뭐죠? 아시죠? 이빨을 닦을 때 칫솔에다가 이빨 닦기 위해서 쭉 뿌리는 하얀색 또는 빨간색, 요새는 여러 컬러도 있죠. 초록색도 있고, 그 이빨 닦는 그 약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꼭 이빨 닦고 주무셔야 이가 튼튼한 법이죠. 그리고 어른 여러분, 밤에 술 드시고 인사불성으로 이빨을 안 닦고 주무시면은 중년 정도 나이 들어서 이빨이 다 빠집니다. 특히 어른도 조심하시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는 반드시 닦아줘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약, 치약이니까 약으로 시작하겠네요. 약으로 시작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약. 그러면 약사보살을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끝말 읽기는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죠. 약사보살입니다. 약사보살로 이어봤습니다. 참 아까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끝말 읽기 끝말 잊자 보십시오. 시옷이 맞습니다. 쌍시옷 아닙니다. 처음 시간에 끝말 읽기 쌍시옷으로 적어줬었는데 드렸었는데 미안합니다. 끝말 읽기 하나입니다. 이어간다는 얘기죠. 철가방, 방정환, 환전, 전호치, 치약, 약사보살. 그 불교에 부처님과 같이 있는 그 여러 보살님 있어요. 관세음 보살님, 그다음 약사보살님, 그다음 지장보살님, 여러 보살님이 있는데 그 중에 약사보살로 정해봤습니다. 살로 시작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살로만 스미스반이라고 있습니다. 생소하시다고요? 살로만 스미스바니, 살로만 스미스바니라는 금융 은행이 있죠. 살로만 스미스바니라고 정해보겠습니다. 니는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금속 중에 니로 시작된 니카라구아로 정하겠습니다. 니카라구아 니로 시작되는 말 니카라구아는 뭡니까? 나라 이름입니다. 어디 있는 나라일까요? 미국 밑에 멕시코 있죠. 미국과 캐나다, 미국, 멕시코 위로부터 아래로 북아메리카에 속합니다. 그 바로 밑에 멕시코 밑으로는 중남미가 되겠죠. 중남미, 파나마 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가 있는데 니카라구아도 그 중남미에 있습니다. 니카라구아, 파나마, 그 자메이카, 도메이카, 쿠바 이런 쪽이 중남미 나라입니다. 거기에 니카라구아 옛날에 중남미는 야구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니카라구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아로 시작한 내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동크라이 포미 아르헨티나 두두두두두두. 옛날 아르헨티나 대통령 부인의 에바 페론이라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경제적인 강국이었답니다. 왜냐면은 아르헨티나가 금융 위기로 해서 영국하고 1980년 90년대 포클랜드 전쟁하고 군사정부 시절에 한국이랑 전쟁을 해서 지는 바람에 배상료도 내고 나라가 못 살고 IMF에 빠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아르헨티나가 소도 많이 나고 축구도 강국 메시의 나라죠. 그 아르헨티나가 2차 세계대전 1945년에 있었던 2차 세계대전 때 그때는 그 시점에서는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정치인들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 경제가 살아나야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그 군부 정권 시절에 경제를 말아먹고 그래갖고서 굉장히 가난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다시 이제 아르헨티나는 또 회상 쪽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축구가 강국이고요. 브라질과 쌍벽을 이루죠.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가 쌍벽을 이룹니다. 자, 나라로 계속 가겠습니다. 나이지리아로 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 뭡니까?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대륙의 중간 약간 인도양 쪽에 아니다 대서양 쪽에 붙어 있는 아프리카가 약간 해골 모양인데요. 중간에서 쳐다보시면 왼쪽 바다가 왼쪽에 있는 바다가 대서양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바다는 다른 아프리카 대륙의 오른쪽에 있는 바다는 인도양이죠. 그 아프리카 대륙의 중간 왼쪽에 있는 큰 나라 나이지리아죠. 여기 인구가 1억이 넘고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나이지리아. 축구하게 되면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뛰는 나라죠. 아프리카에서는 축구 강국이죠. 나이지리아가. 자, 또 A로 끝났습니까? 자, 아시아로 하겠습니다. 아시아. 아제르바이잔으로 하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그 소련 옛날에 소비에트 연맹이 붕괴하면서 이 주변에 있던 옛날에 막 강제 힘으로 군사 힘으로 복속했던 다른 민족의 어떤 나라들이 자꾸 이제 그 독립했거든요. 바로 밑에 있는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독립했고 그 밑에 아제르바이잔도 독립했습니다. 키르기즈스탄 뭐 다 독립한 나라입니다. 러시아에서 아제르바이잔은 그 좀 이슬람교를 주로 믿고 있는 나라죠. 아제르바이잔 잔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잔디도 있고 뭐 있지만 잔다르크를 해보겠습니다. 잔다르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린이 여러분? 고객 여러분, 잔다르크는 누구냐 하면은 프랑스의 영웅, 우리나라의 전쟁의 영웅 하면은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있죠. 그리고 고려시대 거란족과 겨룰 때 전쟁 영웅은 강감찬 장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왔지만 살수대첩 고구려 때 수나라와 전쟁에서의 영웅 살수대첩을 승리로 이끈 을지문덕 장군이 있고 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삼국 통일을 한 김유신 장군이 있고 여러 가지 전쟁 영웅들이 있는데 잔다르크는 프랑스의 여성입니다. 100년 전쟁 때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이랑 전쟁을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왕족끼리 결혼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나라의 공주를 다른 나라에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주가 자기의 그 지분 땅을 가지고서 가는 거죠. 자, 프랑스의 공주가 영국 잉글랜드에 있는 뭐 투대 왕조 이런 쪽에 뭐 이런 왕조에 결혼한 겁니다. 결혼했더니 그 아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 엄마는 자기 프랑스 땅을 갖고 있는데 그 아들이나 딸이 그 프랑스 영국 왕의 아들이나 딸이 프랑스 땅까지 어머니 땅까지 자기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대를 내려오면서 프랑스 땅이 영국 땅이 되는 겁니다. 자, 프랑스에서는 인정을 못하죠. 프랑스도 대를 내려오면서 점점 이제 그 어떤 촌수는 멀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티격태격하게 되고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전쟁이 납니다. 영국이 엄청나게 처음에 유리했죠. 100년 전쟁 기간이 100년 동안 했다 해서 100년 전쟁입니다. 이때 프랑스에서 거의 뭐 전 국토가 황폐화되는데 오를리앙 지방의 젊은 아가씨가 여장군 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장군은 아니지만은 요관수 누나 같은 분이죠. 어떤 잔다르크. 그래서는 잔다르크가 나타나서 프랑스의 백년전쟁을 승리로 만드는 그런 분이라 해가지고 하지만 삶은 불행했습니다. 나중에 그 잡혀서 그 화형당해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크로 시작되는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자, 나라가 또 있죠.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어디 있는 나라냐 하면은 지중해 보면은 그 지중해
중간에 장화 모양의 로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로마가 아니라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옛날 로마 제국이 만든 옛날엔 로마 제국이었는데 지금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오른쪽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 오른쪽에 보면은 그리스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가 있어요. 마케도니아가 있고 그 바로 붙어서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이제 여러 나라가 있는데요. 여기 원래는 유고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유고 연방이었습니다. 근데 티토가 누구냐면 공산주의 국가인데요. 유고슬라비아도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독일과 항쟁을 하는 레지스탕스라고 하거든요. 독립 유혈 독립부 레지스탕스라고 부르는데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던 티토가 나중에 연합군의 승리로 독일이 졌죠. 정리가 끝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유고연방이 돼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는 여러 민족 나라를 통합했는데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나라가 갈리게 됐습니다. 그때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또 뭘까요? 몇 개 나라로 또 이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나라가 크로아티아. 다 축구를 잘해요, 이 나라들은 다. 그래서 그루지아도 있고요. 보스니아가 있죠.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다 이런 쪽. 근데 마케도니아는 옛날에 그리스 위에 있는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죠. 그리스 제국을 이룬 알렉산더 대왕이 사실은 마케도니아 쪽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님은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죠.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은 플라톤이고요. 플라톤 스승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정정한 어떤 철학자들이시죠. 자, 어쨌든 크로아티나가 아닙니다. 모르고 있었네요.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 자, 잔다르크 다음은 크로 시작되는 말 크로아티아로 시작됩니다. 계속 아로 시작되는 단어가 많군요. 그러면 조금 약간 상식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랍으로 끝나게 보겠습니다. 아랍이 뭐냐? 중동에 있는 나라들, 이슬람교를 주로 믿고요. 굳이 따지면 이집트부터도 해당될 수 있는데 중동,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요르단, 이런 쪽 그런 나라들이 두건을 쓰고 베두인이라 그러죠. 이렇게 다니는 이런 나라들이 물론 인종으로는 셈족 또는 햄족 이렇게 되는 이런 나라들이 종교로는 이슬람교를 주로 믿고 이런 나라들이 아랍입니다. 이걸 통틀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아랍이라고 부른답니다. 그 다음은 랍으로 시작되는 뭐가 있을까요? 랍스터가 뭔가요? 큰 새우죠. 랍스터인 건데 저는 랍스터로 안 하고 랍비로 하겠습니다. 랍비가 뭐냐? 아랍에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있죠. 어딥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바로 위에는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은 아래쪽으로는 쭉 해서 이집트하고도 연결돼 있고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유대교는 뭐냐면은 지금의 그리스트교의 천주교의 전신입니다. 근데 천주교와 유대교의 차이는 뭐냐면은 유대교는 자기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하느님한테서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느님이 지켜주는
민족이다 이렇게 하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는 거기서 발생된 천주교는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이스라엘은 그 옛날에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망합니다. 로마 제국은 언제냐면은 기원전이죠. 기원전 2000년 전에 망한 나라인데 계속 해외를 떠들면서 보통 나라가 망하면은 완전히 민족이 흩어지고 끝나는 텐데 계속 이제 이슬람 그 선민의식 그 사상을 가지고 계속 대를 이어서 가다가 나중에 저기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부자들도 많고요. 예를 들면은 영국의 1600년대인가요? 셰익스피어 영국의 유명한 문호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뭐 햄릿 리어 왕 오셀로 맥버드 해서 4대 비극을 쓴 셰익스피어의 대작 중에 하나가 로미오와 줄리엣도 있죠. 셰익스피어에서 나오는 돈 많은 나쁜 어떤 상인, 근데 유대인이야, 유대인.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나라도 없는 민족이 돈 밝힌다 하고 막 자기들만 단합하고 해서 유럽에서 여러 나라들은 미워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은 2차 대전 때는 히틀러가 독일에서 2차 대전을 일으킨 다음에 유대인들이 자기네 정신을 말아먹는 데서 잡아다가 몇백만 원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막 가스로도 죽이고 인종을 말살시키려고 굉장한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살아남고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단합해서 돈도 붙이고 해서 방위성금도 내고 영국 돕고 해서 그 대신에 2차 대전 때 이기면은 나라를 찾아주겠다 약속을 받아갖고 결국은 영국, 미국, 프랑스 연합군이 승리함으로써 이제 그 약속을 지키라 하니까 유태인들이 자기네 땅 가나안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배를 타고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그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는 그 2000년 동안 빈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땅에다 갑자기 2000년 만에 나타나서 우리 땅에다 내놔 한 다음에 쫓아냅니다. 그게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서 그게 나라를 만들어서 자기네가 이스라엘을 만드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요. 20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조상 땅에 어느 날 2000년 전에 살던 민족이 나타나서 우리 땅에다 나가라 하면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저기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살던 뭐 무슨 몽고족 일족이 와서 우리 땅에다 나가라 하면은 그게 맞는 말입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나라는 힘 있는 쪽에 붙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아직도 있고 어쨌든 그런 어떤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인들도 그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이 아랍에 있는 그 나머지 이슬람 나라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전쟁이 일어났고요. 미국에서 근데 이슬람을 돕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유명한 어떤 정치인이나 가문에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세계사의 어떤 미묘한 어떤 문제 그런 것까지 여기서 논해봤습니다. 크로아티아 다음에 크로아티아 랍비. 근데 그 랍비가 뭐냐?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의 성직자 큰 스승님을 랍비라 부릅니다.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오랫동안 얘기했습니다. 랍비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성직자 그러면서 어떤 교양이 있고 모든 가르침을 해주는 스승님 성직자를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B는 비스마르크로 해보겠습니다. 마르크는 독일의 돈이죠. 그러면 독일 돈 $10,000짜리
10,000원짜리 500원짜리 돈이냐? 그게 아니고요.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유명한 재상입니다. 재상. 그러니까 뭐냐면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자 2차 대전도 일으켰고 1차 대전도 일으켰죠. 그 전에 1차 대전도 지고 그다음에 2차 대전도 지고 이렇게 됐는데 다시 또 일어났지만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 옛날에는 옛날에 역사상에서 독일이라는 나라는 게르만 민족이 만든 나라입니다. 근데 게르만 민족이 처음 역사에 등장한 거는 로마 제국이 망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으로 갈렸다가 서로마 제국이 기원전 400 몇십 아니 그냥 400 몇십 년, 470 몇 년인가에 찾아보십시오. 475년, 3년, 4년 그 정도 언제 같은데 망합니다. 뭐냐면은 나라가 너무 이제 좀 망하려 그러면은 국방이나 이런 데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근데 로마가 흥청망청 이제 잘 사는 사람들 노예제도 잘 살면서 국방에 신경 안 쓰다 보니까 군인으로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군대에 게르만 용병을 둡니다. 그 게르만 용병의 대장인 오도 아케르라고 있는데 오씨 우리의 오씨는 아닙니다. 오도 아케르라는 게르만 용병 대장이 어느 날 진격해서 서로마를 멸망시켜 버려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처음으로 이제 게르만이 나오고 그 다음은 뭐 역사 속에 큰 적은 없었고요. 그 다음은 오스트리아, 폴란드나 오스트리아의 속국으로 계속 남아 있다가 그 도시국가, 주국가 이런 작은 마을 개념으로 남아 있다가 어느 날 1700, 1600, 1700년, 1800년 되면서 뭉쳐서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뭉쳐서 해서 그 오스트리아를 몰아내고 그쪽에서 만든 나라가 프로이센의 빌헤름 1세, 빌헤름 2세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황제가 되고 그분이 유명한 철혈제상 장군이죠. 비스마르크를 등용합니다. 이분이 전쟁의 신이에요. 그래갖고 전부 다 전투를 다 이기면서 비스마르크가 물론 그 전에 독일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랑 때도 별 볼 일 없었는데요. 그 다음 비스마르크가 나타나서 통일하고 독일 대제국을 만드는 그 역할을 한 그러니까 독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떤 위인 중에 한 분이 비스마르크가 아니냐. 이거는 우스갯소리인데요. 저기 이문동에 오시면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앞에가 삼거리예요. 삼거리인데 이문동 가는 방향, 청량리로 가는 방향 그리고 외대역으로 가는 방향인데 외대역으로 가는 방향으로 쭉 한 10m 내려가시면 왼쪽 편에 호프집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비스마르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비스마르크 그부터 세 번째 시간에 끝말잇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었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격려 측면에서 재미없더라도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먹으면서 우마담TV는 나날이 발전해 나간답니다. 여러분 3편이 나올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